안녕하세요. 지혜의 마침표. 채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노후 준비, 진짜 중요한 7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나요? 나이 들면 어떻게 살아갈까? 노후에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많은 분들이 노후 준비라고 하면 돈만 생각하시는데요. 오늘은 돈 이상의 것들,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7가지 요소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요즘 뉴스를 보면 고령화 사회,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우리 모두 더 오래 살게 된 것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더 길어진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죠. 많은 분들이 노후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돈입니다. 물론 경제적 준비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위해서는 돈 이상의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7가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실제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의 경험에서 추출한 진짜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의 생활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준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활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경제적 기반은 필수적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라는 표현입니다. 무조건 많은 돈을 모으는 것보다는 건강한 생활 습관으로 병원 신세를 덜 지면서도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OECD 국가들의 노인 빈곤율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이는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의 생활비는 구체적으로 얼마나 될까요? 이것은 개인의 생활 방식과 거주 지역, 건강 상태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현재 생활 수준의 70에서 80%를 노후에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을 대비한 비상금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가입 기간과 금액에 따라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달라집니다. 둘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과 같은 사적연금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3가지 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3층 연금 구조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감안해 가능하다면 정년 이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이나 수입원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20대에 시작하든 50대에 시작하든 준비를 미루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시작 시기는 20년 전이었고 두 번째로 좋은 시기는 지금입니다. 이 말처럼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고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작고 편한 집 한 채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재산을 늘리기 위해 여러 채의 집을 마련하거나 넓고 호화로운 집을 꿈꾸지만 실제 노후에는 관리하기 쉽고 편안한 집 한 채가 더 중요합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집의 크기를 줄인 노인들이 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작은 집은 관리와 청소가 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넓은 집을 관리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둘째, 난방비, 전기세, 재산세 등 유지 비용이 적게 듭니다. 이는 제한된 노후 자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셋째, 작은 집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줄어듭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동 경로가 짧고 간단할수록 낙상과 같은 사고 위험이 줄어들죠. 그렇다면 노후에 적합한 집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할까요? 첫째, 계단이 없거나 적은 구조가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이나 1층 주택이 이상적입니다. 둘째, 문턱이 낮고 복도가 넓어 이동이 자유로워야 합니다. 특히 화장실과 욕실은
안전 손잡이 설치가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세요. 셋째, 병원, 마트. 대중교통이 가까운 위치가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전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필요한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넷째, 에너지 효율이 좋은 집이라면 더욱 좋습니다. 단열이 잘 되고 난방 효율이 높은 집은 노후의 고정비 지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많은 선진국에서는 에이징 인 플레이스, 에이징 인 플레이사라는 개념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는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지역사회에서 계속 살 수 있도록 집과 환경을 개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 노후를 고려한 주거 환경을 미리 마련해 두면 갑작스러운 건강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집이 노후에 적합하지 않다면 적절한 시기에 다운사이징 작은 집으로 이사를 고려해 보세요. 이는 자산을 현금화하여 노후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집은 살기 위한 것이지 보유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노후에는 특히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산 가치가 높더라도 살기 불편한 집보다는 자산 가치가 조금 낮더라도 살기 편안한 집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약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건강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한 안녕 상태를 의미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건강이라는 자산이 어떤 경제적 자산보다 중요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더라도 건강이 좋지 않으면 그 부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 건강하다면 적은 자산으로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일상생활을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체력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노화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일상생활 수행 능력이라고 합니다. 즉, 스스로 식사하고 옷을 입고 목욕하고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얼마나 잘 유지되느냐가 행복한 노후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약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첫째, 규칙적인 운동 습관을 들이세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감소하는 근감소증이 진행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근력 운동이 필수적입니다. 둘째, 균형 잡힌 식습관을 유지하세요. 특히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D와 같은 영양소는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과도한 염분과 가공식품은 줄이고 신선한 과일과 채소, 통곡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으세요. 많은 만성질환은 초기에 발견하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더욱 세심한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신체를 회복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건강한 수면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법을 익히세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을 저하시키고 다양한 질병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명상, 요가, 취미 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해온 건강 습관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실제로 100세 이상 장수하는 사람들이 많은 블루존 무선이라 불리는 지역의 공통점을 보면 꾸준한 신체 활동, 식물 위주의 식단, 적절한 음주, 목적의식, 스트레스 해소, 가족 중심의 생활, 사회적 소속감 등이 중요한 요소로 꼽힙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이 말처럼 건강을 잃기 전에 미리 투자하세요.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가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투자보다 더 확실한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건강에 대한 투자입니다. 네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말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75년간 진행된 행복 연구에 따르면 행복한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관계라고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사람들의 수가 감소합니다. 또한 배우자나 친구들의 사망, 자녀들의 독립 등으로 인해 사회적 관계망이 축소되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말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가 있다는 것은 매우 큰 행복 요소가 됩니다. 여기서 말이 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대화를 나눈다는 의미를 넘어 서로의 가치관과 경험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치매 발병률이 70% 낮다고 합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은 심장 질환, 우울증, 면역력 저하 등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말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를 만들고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지금 있는 관계를 소중히 여기세요. 오랜 친구일수록 서로의 과거와 경험을 공유하고 있어 더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정기적으로 연락하고 만남을 유지하세요. 둘째, 새로운 관계를 만들 기회를 찾으세요. 취미 모임,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보세요. 셋째, 경청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좋은 관계의 핵심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넷째, 작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관계에는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갈등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섯째,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세요. 요즘은 화상통화, 메시지 앱 등을 통해 멀리 있는 가족, 친구들과도 쉽게 소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지만 소통의 범위를 넓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질입니다. 많은 친구보다는 진정으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 명의 친구가 더 중요합니다. 형식적인 만남보다는 깊이 있는 대화와 교류가 가능한 관계를 찾고 키워나가세요. 진정한 친구는 두 몸에 깃든 하나의 영혼과 같다. 아리스토텔레스. 이 말처럼 진정한 친구는 나의 또 다른 자아와 같습니다. 서로의 기쁨과 슬픔을 나누고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주는 그런 친구 한 명이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외롭지 않게 해주는 소소한 취미입니다.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는 노후 행복의 핵심 요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바쁜 일상 때문에 취미 활동에 시간을 쏟기 어려웠을 수 있지만 은퇴 후에는 취미가 삶의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이 노후 생활에 주는 혜택은 무엇일까요? 첫째, 취미는 일상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키가이 즉 계속 살아갈 이유가 무언가라는 일본의 개념처럼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가 되어주는 활동은 삶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둘째, 취미는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과정은 뇌를 활성화시켜 치매와 같은 인지장애 위험을 줄여줍니다. 실제로 미국 알츠하이머 협회는 지속적인 인지적 자극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셋째, 취미는 사회적 관계를 넓혀줍니다.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넷째, 취미는 정서적 안정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즐거운 활동에 몰입하는 동안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 플로우 플러즈,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 있는 심리 상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취미는 성취감과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얻는 성취감은 은퇴 후 직업에서 어떤 성취감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가 노후에 적합할까요? 좋은 취미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계속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격렬한 스포츠보다는 걷기, 수영, 요가와 같이 저강도 운동이 적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아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가 많으므로 비용이 많이 드는 취미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사회적 교류가 있는 취미가 좋습니다. 합창단, 독서 모임, 등산 동호회 등은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최근 인기 있는 시니어 취미로는 정원 가꾸기, 요리, 그림 그리기, 사진 촬영, 악기 연주, 글쓰기, 외국어 배우기, 댄스, 자원봉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이 인지 건강에 좋은데 체스, 스토쿠, 십자 말풀이와 같은 두뇌 게임이나 새로운 언어나 악기 배우기와 같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활동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취미를 탐색하고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새로운 취미를 찾기보다는 현재 관심 있는 분야를 조금씩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을 찾으면 평생 단 하루도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자. 이 말처럼 진정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는 노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6번째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 챙기기입니다. 노년기는 많은 변화와 상실을 경험하는 시기입니다. 은퇴로 인한 사회적 역할의 변화, 신체적 기능의 저하, 배우자나 친구의 상실 등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에 건강하게 적응하고 정신적 웰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 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노인의 약 15%가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가장 흔한 문제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챙길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감정을 억누르거나 무시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표현하고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 쓰기, 대화, 상담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둘째, 규칙적인 명상이나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 연습을 시도해보세요. 많은 연구에서 명상이 스트레스 감소, 불안 완화, 집중력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됩니다. 셋째, 긍정적인 활동을 일상에 통합하세요. 매일 감사한 일, 3가지 적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자연 속에서 시간 보내기 등 작은 즐거움을 의식적으로 계획하세요. 넷째, 충분한 수면을 취하세요. 수면은 정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고 수면의 질을 방해하는 요소들, 카페인, 전자기기 사용 등을 제한하세요. 다섯째,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마세요. 정신 건강 문제는 신체 건강 문제와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자신에게 친절하게 대하세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과 생각의 톤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탓하는 대신 가장 친한 친구에게 말하듯 따뜻하고 이해심 있는 태도로 자신을 대하세요. 특히 노년기에는 자기 수용 self-acceptance 매우 중요합니다. 젊은 시절의 모습과 능력에 집착하는 대신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40세 이전의 삶이 외적인 성취와 사회적 발전에 초점을 맞춘다면 40세 이후의 삶은 내적인 성장과 자아 통합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노년기는 외적인 성공보다 내적인 만족과 평화를 찾아가는 시기입니다. 자신을 돌보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오드리 로드. 이 말처럼 자신의 마음을 챙기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의식적으로 자신의 정신적 웰빙에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노후 준비는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훈련입니다.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다른 사람들의 삶을 쉽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끊임없는 비교와 열등감, 불만족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이러한 비교가 행복을 크게 저해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또래나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노년기에는 은퇴 시기, 재정 상태, 건강 상태, 자녀나 손주의 성취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비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는 대부분 불행의 근원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비교는 대부분 불공정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려한 소셜미디어 포스팅이나 외적인 성공만 보고
그들의 어려움이나 내적 고민은 보지 못합니다. 둘째, 각 사람의 인생은 고유하고 특별합니다. 같은 나이라도 각자의 시작점, 환경, 기회, 도전, 가치관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단순 비교는 의미가 없습니다. 셋째, 비교는 현재의 순간을 즐기지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면 지금 이 순간의 행복과 감사함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을 훈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자신만의 성공 기준을 설정하세요. 사회적 기준이나 타인의 기대가 아닌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가치와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둘째, 감사 연습을 하세요. 매일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습관은 비교의 덫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끼는 연습을 하세요. 셋째, 자신의 성장에만 집중하세요. 과거의 자신과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새로운 경험을 했는지에 주목하세요. 타인과의 경쟁이 아닌 자신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세요. 넷째, 소셜미디어 사용을 제한하세요. 과도한 소셜미디어 사용은 비교 심리를 부추깁니다. 필요하다면 정기적인 디지털 디톡스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섯째, 다양성을 인정하고 축하하세요. 모든 사람이 다르고 각자의 방식으로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음을 인정하세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대신 축하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세요. 남들과 비교하는 순간 당신은 자신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빌 게이츠. 이 말처럼 비교는 자신의 고유한 가치를 깎아내리는 행위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각자의 인생 경험이 더욱 다양해지므로 단순 비교는 더욱 무의미해집니다. 노년기에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남들의 기준이 아닌 자신만의 의미와 만족을 찾는 여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훈련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병원비 걱정 안 할 정도의 생활비. 두 번째, 작고 편한 집 한 채면 충분하다. 세 번째, 약 없이도 움직일 수 있는 체력. 네 번째, 말이 통하는 단 한 명의 친구. 다섯 번째, 외롭지 않게 해주는 소소한 취미. 여섯 번째, 다른 누구보다 내 마음 챙기기. 일곱 번째,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 훈련. 이 7가지 요소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체력은 취미 활동을 즐길 수 있게 하고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경제적 준비는 편안한 주거 환경을 가능하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준비만 철저히 하고 건강이나 관계, 정신적 준비를 소홀히 한다면 진정한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후 준비는 은퇴 직전에 갑자기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역에서 꾸준히 일관되게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노후 준비의 핵심은 균형과 꾸준함입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조금씩 쌓아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행복한 노후를 위한 7가지 핵심 요소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노후 준비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경제적 준비와 함께 건강, 주거 환경, 관계, 취미, 정신 건강, 자기 수용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노후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행복한 노후는 하루아침에 준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당신이 하는 작은 선택과 습관이 미래의 당신을 만들어갑니다. 삶에서 가장 위대한 영광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공자. 이 말처럼 노후 준비도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그리고 지금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